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평택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파생된 의안이므로 이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10분 안에 중요사항을 중점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혜 기획이상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상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보경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문재홍 세정과장입니다.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6,340만 원이 감액된 1조 1,280억 7,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27만 원이 증액된 625억 1,312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1억 9,140만 원이 감액된 52억 9,923만 원입니다. 일반 예비비 9억 6,648만 원과 내부 유보금 2억 2,4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쪽입니다. 항만수상과 세출예산은 1억 195만 원이 증액된 85억 5,657만 원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7,800만 원과 2023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관한금 3,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5,659만 원이 증액된 185억 6,113만 원입니다.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 2차 보전금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 사업 1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세출 예산은 24억 9,894만 원이 증액된 279억 9,714만 원입니다. 호우 피해 소상공인 제9호기금 도비 지원에 따라 1억 3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1,934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9,2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은 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6,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은 지방 세액 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비 2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 예산입니다. 24년 여객 인원 감소에 따라 터미널 이용료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쪽 세출 예산입니다.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용역 계약 차에 1,8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와 명시월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21쪽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 개정의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53억 7천만 원이 예상되며 2025년도에는 2024년 대비 166억 원 가량 줄어든 1,988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4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1,743억 56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36억 3천만 원과 예수금 수입 369억 7천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17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조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비로 예탁금 200억 원과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589억 6천만 원 및 일반회계 융자금 2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1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38억 403만 원이 증액된 1조 1,160억 5,84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 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3억 9,801만 원이 감액된 678억 2,65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부터 5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현황과제 대응과 시정 성과 제고를 위한 시정시책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4,940만 원, 연구 용역비 1억 5천만 원 등 2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지원과 시민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한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 법률 상담관 수당 등 9억 2,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시정평가 수행을 위한 일반 운영비, 각종 평가 시상금 등 8,765만 원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원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예산 성과금, 위탁사업비 등 3억 5,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 7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이 삭감되어 7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항만수상가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 11억 1천만 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공사비 30억 6천만 원,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4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유지관리 비용 4억 763만 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해명과 내수면의 취업학료 사업비 4억 원,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사 5천만 원, 외래어종 수매사업 7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68쪽부터 74쪽 청년 정책과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68억 7,300만 원,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금 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 인재 육성 직업훈련 지원 등 11개 사업에 11억 3,831만 원,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지원금인 첫 만남 이용권 사업비 8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5쪽부터 87쪽 일자리 경제과입니다.
장당 포승 노동자 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비 7억 9,370만 원, 시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35억 172만 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1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화폐 할인 판매를 위한 보전금 84억 4천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10억 원, 신재생 에너지 용복합 지원 국비 사업으로 17억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결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금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 삭감되어 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88쪽 세정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 운영비 등 5억 7,926만 원,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3억 9,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징수과입니다. 체납액 징수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 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2억 1,700만 원, 세유 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를 위한 일반 운영비, 포상금 등 1억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조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 운영 종료로 인한 특별회계의 폐지를 고려하여 세입 예산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지난 연도 수입, 순세기 잉여금 1,200만 원을 계상하고 278쪽 세출 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7억 8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시설 사업비 7억 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시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의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위원님.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 내역이 없어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은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총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직전 한 5개년 정도 예산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2020년도에 1조 8,300억 이제 당초 예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 내년도 예산이 2조 4,325억을 지금 편성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생각보다는 당초 예산이 그렇게 증가율이 높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 예산이 22.72%가 직전 5개년 동안 그렇게 증가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실장님. 맞습니다. 연평균은 5.68%가 상승이 됐는데 일반 예산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25년까지 29.69%. 일반 예산은 좀 그래도 좀 올라갔죠. 연평균 7.42% 정도가 상승이 됐는데 특별회계는 이제 연년이 이제 들쭉날쭉하죠, 그죠? 네, 그래서 2021년보다 오히려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적어요, 그렇죠? 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평균대로 가자면 그 3조 당초 예산이 3조가 되려면 한 2029년도나 돼야 현재 추세대로라면 당초 예산이 3조가 되려면 한 2029년이나 2030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좀 증가율이 굉장히 좀
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산 증감 추이가 양호한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2022년에서 2023년이 이제 크게 증가, 특히 이제 크게 증가를 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삼성으로 인한 그 세입 증가 효과로 해서 그렇게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이라든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 또 물론 특히 이제 삼성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그 삼성 세입이 감소해서 지금 저희는 사실 금년도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만 본다면 전년도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한 거고요. 사실 국도비하고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 그다음에 도 조정 교부금이 증가하는 그리고 이제 지방채 그 부분이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좀 증가한 거고요. 사실 그런 측면을 뺀다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현상 정도 유지하는 것도 오히려 마이너스. 예, 오히려 좀 많이 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그 유치되어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타격이 좀 있을 텐데 우리 시도 그런 대기업의 의존도가 분명히 높긴 하겠지만 그 회사 하나의 회사에 의해서 평택시 전체 경제나 예산이 휘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대책을 잘 강구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향후 세입 예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뭐 경기 영향이라든지 뭐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아무래도 좀 어려울 이제 것 같은데. 예, 저희도 지금 이제 뭐 대외니까 세계적인 추세 저희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삼성 이외에 다른 세입은 이제 저희 이제 나름대로 그 체납의 관리라든지 그런 이제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저희가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전체 예산 대비해서 국도비 매칭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에 몇 프로나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12 매칭한 것이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6.4%. 12 아니 저 국도비 매칭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보조 사업이 저희가 54.8%입니다. 54%? 예, 그럼 55%. 반 이상이 국도비 네. 매칭 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일반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국도비 매칭 사업의 경우에 의무 매칭 그 예산 의무 매칭 그 예산 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피할 방법이 없겠지만 저희가 공모나 신청하는 매칭 사업이 있죠. 그렇죠. 네, 공모 사업 있습니다. 네.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효율성, 타당성, 적합성을 정확하게 고려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야 될 것이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 삭감된 것 일부 이렇게 보니까 중복 예산도 있어요. 그렇죠? 순수 12 예산으로 예산 책정을 했다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붙는 것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위원님들이 다 제대로 골라내지 못하는 중복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리고 크게 시민들의 뭐 수혜성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모 예산을 갖다가 앞다투어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칭 예산 비율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적재적소, 적기에 예산을 이제 그 투입해야 되는 가용 예산의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예산 집행에 따르는 그 예산 그 집행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가용 예산의 비율을 오히려 높일 생각들을 해야지 자꾸 국도비에 억압돼서 그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 예산 편성 집행은 좀 가급적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그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총괄하시잖아요. 예, 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 특히 이제 공모 사업을 할 때는 그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실국장들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항만 경제실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 그러니까 전체 예산 2조 4,325억 대비해서 678억 편성을 했어요. 2.78%. 뭐 점유율 높지 않습니다. 기획부서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도 뭐 3.34% 좀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 103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13.3%가 감소가 됐는데 기획예산과가 제일 많이 감소가 됐어요. 112억.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예. 사유가 뭐죠? 그 사항은 이제 전년도 이제 당초 예산 이제 편성 후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그 지방 의회 이제 저희 이제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 삭감된 예산이 114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내부 유보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자리 경제과가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뭐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22억이 증액이 됐는데. 예, 고상은 이제 그 서민경제협력기금 전출금이 10억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그게 17억 정도 편성돼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 들어간 사업입니다. 일자리 경제과도 매칭 사업이 많죠. 매칭 네, 비율이 저희도 얼마나 많이 됩니까? 있습니다. 예산에? 지금 저희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가 많이 돼 있고 직접 일자리 사업 빼고는 거의 다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그쪽도 해서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시민들이 또 그 뭐 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분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가용 예산 비율을 좀 더 높일 그런 어떠한 묘수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정책고문 운영사업 4,8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단답형으로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 저조해요. 맞습니까? 네, 현재 그렇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금년도에 이제 상반기하고 해서 이제 이해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효율성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대표적인 성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저희 그 특히 이제 그 중국하고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하고 중국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이제 외교 분야 쪽에 이제 국제기로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뭐 외자 유치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용역도 했습니다. 예. 이거 운영 현황 한번 자료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평택 당진항 홍보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사업 부기명에 평택항이라고 다 쓰여 있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당진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수정하실 의향 없으세요? 그 저기 사단법인을 저기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 사업 부기명을 얘기하는데 뭐 해양수산부가 왜 나옵니까? 이게 저기 비영리법인인데요. 아니 이게 지금 시비가 그,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사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바꾸겠습니다.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아카데미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요거는 2023년 자치협력과에서 저기 시범 사업을 했는데요. 가장 관련- 우선 사업으로 해요. 관련 사진에 항만 안내선이 있는데 항만 안내선이 이거하고 뭐 특별히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항만 안내선을 왜 여기 관련 사진에 올려놓으신 거죠?
이게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게 항만 안내선 성선을 좀 성선이 좀 호응도가 좀 좋아가지고요. 근데 호응도가 좋은데 산출내역에는 항만 안내선 타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산출 내역에는 안 들어가고. 무료입니까? 예. 37페이지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 보면 이 30억 공사비가 있는데 일식으로만 돼 있어요. 30억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듯도 싶은데 이거 무슨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현재는? 설계 다 끝났고요. 지금 9월 달부터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총 사업 대비해서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업비로 보면은 집행률은 24%고요. 시비가 이제 83%로 돼 있는 거는 국비 도비 집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보상금하고 설계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 국비 도비하고 집행률이 조금 차이 난 게 있습니다. 27년 7월 준공 예정인데 그건 다 지켜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 내 알겠습니다. 사업 완료 가능합니다. 42페이지 평택항 여객터미널 시설 유지 사업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죠? 예, 이 말씀드릴 수 부분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입주 업체 이사 가고 나면은 전기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계약 용량 무슨- 축소하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CCTV가 있어요. CCTV 59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 기간이 있어서 이거 계속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아시다시피 항만이 그 보안 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안 구역하고 접해져 이게 있는데 언제 이전했죠? 정확히? 12월 13일부터 이제 이전이 됩니다. 12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수부와 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CCTV 개수도 좀 최소한으로 좀 줄여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이게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미리 조율을 했으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 예.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24년 12월 달에 이전을 시작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그 전에 1년 전부터 CCTV 계약 업체하고 사전 조율을 거쳐서 2025년도에는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위약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위약금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대폭 줄였어야 되는데 이 CCTV 59대를 1년 동안 그대로 이 4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400만 원이고요. 요거는 연초 계약할 때 40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400만 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52페이지 외래 어종 그 수매 사업 있죠. 이것도 이게 중복 사업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삭감됐죠 하나가. 당초에 그 도비로서 부족해서 시비가 있었는데요. 올해 내년 사업에 도에서 다른 시군에는 사업비를 집행을 못 해가지고 저희 시 쪽에 한 7천만 원을 더 보태준 그러니까 이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7천만 원 지금 삭감된 그 외래 어종 수매 사업하고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데 실제 이게 도비 이게 내시액이 더군다나 지금 2025년도에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 해에 대해서 정액이 네.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7천만 원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해 당연년도 정액된 부분.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게 결국은 의원들한테 지적을 당해서 이제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도 이런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또 있습니다. 75페이지 보면 내수면 어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페이지 81페이지에 있는 어선 노후 교체 사업과 이 중복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중복 사업이죠. 요거는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고요. 저희들 요것도 일몰 사업으로 검토 중이었는데 요게 그 한 해에 대해서 지원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건지 그 도의 어중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 저희들 저기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올해 그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이 도비 신규 사업은 살리고 이 시비 사업은 좀 감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조금 감액해도 됩니까? 중복 사업이라면? 저희들 내수면 어선 지원 사업은 선취하고 기관이 지원 대상이고요. 또 신규로도 내시된 도비 내수면 어선 노후 기관 교체 사업은 기관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만 지켜봐 주시면 내년도에 도하고 의견 교환해 가지고 요거는 내년도에 사업비 좀 삭감하는 방법을 위원님들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의를 기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중복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이건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정책과 9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공모 사업, 청년 정책 공모 사업 운영입니다. 이거 5가지 공모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올리셨는데 2024년도에 기본적으로 이게 추경에 감액 요소가 있어요. 이게 2024년도에 감액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지금 청년 정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요 공모 사업에 좀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어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청년 네트워크에서 공모 사업을 다 이제 소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면이 있었고 또 저희가 조금 이제 시에서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예산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4년도에 삭감을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이거는 저희가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몇 개 안 했나 뭐예요? 2건 했습니다. 근데 뭐 굳이 3건이 들어왔었는데 굳이 하나는 이거를- 점수가 좀 미달이 됐고요. 굳이 이거를 꼭 해야 되나요? 이게 신청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공모 사업을 정책 공모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실제 청년 정책 사업에 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청년 취업 성공 지원 사업 운영 2,200만 원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산출 내역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산출 내역에 44만 원 곱하기 10명 5회를 실시할 건데요. 44만 원 같은 경우는 강사료, 원고료, 강사료에도 주강사가 있고 부강사가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이 사업 근거가 뭐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가 잡코리아 설문조사를 보면 청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면접 이런 면들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취업하는데 수월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수혜 대상자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10명, 실제 또 너무 10명씩 5회입니다. 10명씩 5회? 네, 네. 10명씩 5회면 50명? 예,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이게 각 전통시장 5개 있는데 아케이트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보수도 하고 중간에 신규로도 또 추가 설치도 하고 대규모로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 예산이 계속 이렇게 투입이 계속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기본적인 이게 공공시설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전부 공적 자금에 의존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공시설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단 그 대부분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네. 이제 설치를 한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거를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시설물로. 근데 공공 그 지적 소유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구분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전통시장에서도 관리를 본인들이 철저히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조금의 어떤 부담은 있어야 이게 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모든 게 전체가 다 국도 12로 다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욕을 먹을 거예요 아마 이런 발언을 해서. 그러나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느껴야 된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174페이지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 사업. 예산이 이제 기본적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뭐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이제 연합회 측 차원에서 조금의 어떤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좀 예산을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새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확대하기가 지금 재정상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반영을 좀 못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175페이지 2차 보전금 지원 사업이 5천만 원 삭감이 됐어요. 삭감 사유가 뭡니까? 저 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보시면 집행률이 저희가 이제 10월 현재로 14.8%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게 집행이 저조하니까 이제 삭감을 하신 부분이 좀 이 있습니다. 홍보가 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홍보보다는 의원님 이게 2차 보전이 저희 시에서 하는 2차 네. 보전 사업이 2% 이제 1년간 지원하는 이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이제 정부에서 주는 2차 보전보다 이게 굉장히 혜택이 좀 낮기 때문에 떨어져서. 예, 그거를 이제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예산이 좀 남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제 내년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좀 할 계획은 있었는데 예, 의원 저기 예산은 뭐 책정해 주시는 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상권 환경 개선 사업 3,300만 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골목상권에 이제 그 상가 안내도 같은 걸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홍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요구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 이 홍보 안내판을 보고 업소를 찾아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뭐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다 검색 기능이 강화가 돼서 이렇게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업소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 자체는 다른 방식의 지원 방안을 좀 한번 도출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의원님 예, 말씀 주신 거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 지금 이제 그 신청을 하는 데서는 이제 키오스크 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좀 그러니까. 도입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이건 사업 대상에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생각보다 조금 길게 했는데 이건 뭐 전체 예산을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리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 맞구나. 네, 오늘은 회의 중지를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